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8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81일차네요, 벌써. 곧 500일. 네. 오늘 32페이지죠.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32페이지.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신념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기적을 낳는다. 기적이라고 믿으면 나타나요. 무조건 믿으면 나타나요. 근데 나는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걸 또 우리가 믿고 있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내가 풍요롭다. 풍요로운 느낌, 넉넉한 느낌 이걸 이제 자꾸 느껴야 돼요. 계속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말로만 풍요롭다 풍요롭다가 아니라 그 느낌까지도 싹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무의식에 엄마가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게 싹 세팅이 되어 있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암시라는 정신을 이용한 심리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시는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작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라는 거는 내가 믿고 있는 뭐가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용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최면술이 암시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받아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최면술이 이제 암시를 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엄청 강한 사람은 안 먹혀요. 그게 끌고 가는데, 이끄는데. 근데 되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금방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그런데 그냥 믿음이 강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암시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라면 믿으면 좋죠. 빨리 믿으면. 좋은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사행시만 없으면 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잠재의식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도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뭐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데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런던의 텍스턴 홀 소장인 이블린 프린트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딸이 불치의 피부병과 함께 관절염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내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고 말하며 딸이 많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쯤 지난 어느 날 남자의 가족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남자는 오른팔이 절단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딸은 아버지의 팔이 절단됨과 동시에 피부병도 관절염도 거짓말같이 완치되었습니다. 남자가 2년 동안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이 마침내 잠재의식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죄책감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지. 어이구 네가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건 죄책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관절염과 피부병이 이렇게 앓게 된 게 뭔가 이제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지더라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내가 이제 믿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은 받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도 내가 부정적일 땐 영향을 받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계속 뭐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잠재의식은 스스로는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부정, 긍정 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받아들인 대로 실현시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인 대로 실현을 시킨다. 없어? 안 돼. 그것도 받아들여서 실현을 시키고. 풍요로움. 그쵸? 잘 돼. 오,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기도는 아버지에게도 실현됐을 뿐 아니라 딸에게도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잠재의식이 개인을 초월해서도 작용한다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칼렌 박사도 이처럼 의학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할 때 딸도 믿었을 수 있어요. 딸이 아빠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치유가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럼 딸은 딸대로 믿고 아빠는 또 팔이 절단되는 거에 대한 걸 또 믿고 어떤 걸 이제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에서 어쨌든 그 믿음, 신념,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신념이 진실로 깊어지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념이 진실로 깊어지는 게 완전히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뿌리가 깊은, 내가 어떤 걸 믿느냐. 모든 굉장히 많이 믿고 사는, 모든 세상에 다 믿고 살잖아. 내가 여자라는 것도 믿고 있는 거고. 내가 남자라고 믿었다면 제가 이제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하겠죠. 뭔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내 팔이 잘라져야 되겠다라는 건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라도 죄책감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잘 대답을 말을 또 그렇게 하죠. 네.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나한테 발전적인 거,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뭐예요? 내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나? 이거 분명히 이분은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는 거지? 이런 걸 찾았으면 본인이 또 팔이 잘리는, 또 근데 사건은 또 사건대로 일어날 겁니다. 정해진 것은. 큰 사고는 미리 정해진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사건은 있지만 거기서 내가 긍정적인 것을 선택을 하느냐, 부정적이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건은 일어나요. 근데 사건을 통해서 의구증이었잖아요. 어이구 이 인간 그냥 막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계속 그렇다면 제가 계속 화가 나서 분노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계기가 됐던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계기가 됐던 게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할 때도 엄마가 야 일찍부터 아기 놓고 있지 말고 직장 생활 하면서 있다가 천천히 아기 낳아라 그러고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직장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안 말리는 거예요. 집에서 쉬어라 소리 안 하는데 처음에 서운했어요. 왜 쉬라 소리를 안 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러다가 또 잠깐 아기 논다고 쉬다가 다시 또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계기가 됐죠. 열심히 하게 된 게. 어떤 사건을 제가 남편에 대한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이고 난 너 믿고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발전적이게 된 거예요. 제 능력이 어떠한지 가만히 집에만 있었으면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내가 이런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숨어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중간에 일을 하다가 힘들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그 감정 때문에 저의 감정 때문에 힘든 거죠. 그게 계기가 됐던 게 또 이 의식 수업을 만나게 되고 어떤 계기가 순간순간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이구 하고 저 인간을 미워할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도움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신념이 굳건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신념이 굳건하면 근데 신념이라는 게요.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어요. 좋은 걸 심어주는데 너무 굳건해가지고 안 넘어오는 경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신념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신념 뭐지 신념? 그 믿는 거 내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나쁜 건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돼요. 나쁜 건 맥락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대로 이 세상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34페이지요. 날마다 행복한 잠자리. 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태양볕이 비치는 한여름이나 땅이 꽁꽁 어는 한겨울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역시 이른 봄이나 초가을처럼 날이 적당히 따뜻한 때여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능의 토양인 잠재의식의 씨앗, 당신의 생각을 뿌릴 때도 받아들여지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가장 좋은 때는 밤에 잠자기 전에 의식적으로 근육을 느슨하게 폈을 때.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책에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활용도 못하고 뭔 소리 못 아마 갔다 오지 않고 이걸 안 했으면 또 그냥 글씨로만 읽었을 거야. 아 그래 뭐 밤에 잠자는 밤에 이러고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야 우리 어디서 배운 거를 이렇게 써놨네요. 와닿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때 잠재의식에 뭔가 세팅하기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수업을 안 듣고 중간에 있잖아요. 시크릿만 딱 갔다 오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수업을 듣던 수업 듣고 갔다 오던 시크릿을 가든 같이 연계를 시켜줘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 의식적으로 근육을 느슨하게 폈을 때 느슨하게 펴 근육도 느슨하게 왜 근육을 느슨하게 펴요? 긴장하고 살거든요. 내가 긴장하고 살아서 몸을 그냥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움츠리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는 것조차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하게 다 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의식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 아, 이쪽 근육 여기다 제가 좀 뭔가 전화 통화를 해도 여기다 힘을 주고 어깨 쪽지가 딱딱해요. 그냥 뭔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그때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선생님한테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 이하에서는 공격받고 공격하는 줄 알고 감정적일 때.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그냥 이렇게 공격받을까 봐 공격을 하려고 방어하는 그 태세를 그냥 자동적으로 그 에너지일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긴장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일 때는 동물적인 그 에너지. 동물들은 왜 그냥 밖에 살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방어하고 살 공격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방어하는 거. 그래서 뭔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에 느슨하게 릴렉스하게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주실 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잖아요. 네, 편안하게 위까지 장기까지 막 편안하게 쉬라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신규들 할 때 처음 들으실 때요. 그래서 느슨하게 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직 의식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가장 적합합니다.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식은 있어요. 뚜렷하게 의식은 있어요. 여기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참 저희 선생님 대단하신 게 구분을 해 놓아 주셔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의식은 항상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있어요. 근데 뭐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무의식으로 갔다가 싹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딱 가요. 근데 가는데 또 무의식에서 꿈꾸고 막 이러는 건 무의식에서 막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의 마음에서의 자리가 생각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근데 그 생각이 제일 없는 게 아침 시간.
잠자기 직전, 잠자고 일어나서. 그래서 아침 시간에 명상을 하면 제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시크릿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하고 깨어나자마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생각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 시간이 저는 이 아침 시간이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별로 없을 때 일어나자마자 그럴 때 명상을 하거나 그 시간에 시크릿을 하시면 이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 생각이 별로 없고 잠잘 때도 뭐야 내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안 하면서 스르르 완전히 있잖아요. 잠들어 있는 완전 잠자는 순수한 상태,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상상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체면수를 할 때 재우는 것 같아요. 잠잘 때, 잠자기 직전에 막 헷갈릴 때 막 이죠. 본인이 체면을 걸어서 전생을 봐도 소용이 없다고 엉뚱한 거 막 얘기하고 막 다 공주였대. 그냥 다 공주. 본 사람들 보면 다 공주였대요. 공주. 공주만 세상에 내 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냥. 다 공주였다. 저 들은 사람들마다 읽으면 다 공주였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소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상상을 해요. 믿지 않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 생생해진다. 믿지 않으면 생생하지 않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당신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의사가 된 모습을 예,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멋진 남성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되어진 모습을 그렇죠?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차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돼서 얼마를 벌고 싶으면 얼마를 벌고 난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되고 싶어 하고 바라는 마음만 있어서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환상을 꿈을 꿔요. 환상.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믿어지면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고.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른다고. 행동이 안 돼. 상상만 하고 있어. 그거는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뭘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주변의 것들이 보인다는 거는 아직 내가 이걸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 집중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다음 그 상상을 이제 잠재의식에 넘겼다라고 확실히 선언하고 남은 것은 잠재의식에 모두 맡기세요. 그냥 내가 상상하고 나서 진짜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그냥 내맡기라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그냥 믿어라라는 거죠. 믿었냐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상상하는 시간이 1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믿어서 한번 쑥 들어가면 된 거예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막 들어오죠. 진짜 그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세요. 이것은 행복한 생각과 기분으로 잠들고 행복한 생각과 기분으로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주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온 거랑 똑같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용이 쉽죠.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잠재의식의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 가장 좋은 때 소망의 씨앗을 의식하는 마음은 쉬고 근육은 느슨해진 상태. 근육 느슨하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원하는 것을
근데 원하기 전에 또 가르쳐 주시는 기법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2월 18, 19일 날 내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하겠죠. 자동빵. 습관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도 하고요. 잠자지 않고도 내가 탁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 떠 있는 상태에서 순간 편안해지면서 또 상상이 돼요.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될 때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고 듣고 또 가고 또 가고 반복해야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소망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요?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동방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져야지만 소망하는 것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재맥락이 되어야 긍정적인 게 들어온다라는 거.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상상이 당신의 소망을 당신 곁으로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네. 그다음에 36페이지. 슈바이처 박사의 증언.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의 금기에 관해 놀랄 만한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아기의 금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로 왼쪽 어깨에 하면 아기의 왼쪽 어깨가 금기가 되어 거기를 얻어맞으면 죽는다고 믿게 됩니다. 바나나하고 말하면 아기는 커서도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는 것으로 말이죠. 슈바이처 박사는 실제로 그 금기로 죽은 예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참다. 기가 차서. 뭘 금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나쁜 거를 믿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신념을 심어주느냐 이거죠. 어떤 믿음을 심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믿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 그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데 뭐 바나나를 금기하는 거를 뭐탁 있죠. 술 취해가지고 무의식에 뭐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술이 취했어 아버지가. 그럼 뭐예요? 무의식에서 자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아이한테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안 좋은 어떤 그런 거죠.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바나나 요리를 한 냄비를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요리했는데 그 요리를 어떤 원주민이 먹었습니다. 그 냄비로 바나나 요리를 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들은 원주민은 새파랗게 찔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지더니 온갖 치료에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가 낮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 그것만 보면은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라는 믿음을 확 집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난 이걸 먹으면 나는 일이 잘 돼. 이러고 있죠. 이런 거. 뭔가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순간.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뭐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는 거죠. 지금에 믿는 거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믿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많이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찾아요.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적당히 뭔가 이렇게 그럼 거기에 맞는 직업도 선택을 해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성공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것도 내가 하는 지금의 어떤 행위들 보면서 찾아서 제 맥락을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이랬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거를 찾아서 계속 맥락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
그쵸. 지금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물론 바나나를 먹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주민이 냄비에 바나나가 묻었다는 걸 몰랐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요. 누구나 이렇듯 쉽게 암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암시가 인간에게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 그 사람들이요, 세뇌당한다는 얘기를 해요. 세뇌. 이게 세뇌당한다고 싫어. 그거 들으면 세뇌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세뇌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세뇌는 안 좋은 거예요. 넌 바나나를 먹으면 죽을 거야.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거. 근데 이 바나나를 먹으면 네 몸에 있었던 불치병이 다 낫는데 하면은 먹고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바나나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인 거죠. 문제보다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 당하는 게 좋은 세뇌는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세뇌는 좋은 거예요. 세뇌 당하는 거에서. 근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세뇌도 안 당하려고 해요. 부정적인 걸 믿고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부정적인 걸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사랑받고 태어났어. 엄마가 널 사랑했어. 그러면 뭐야? 아니에요. 엄마 날 버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어릴 때 사건 하나에 근원적인 신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네? 네가 너무 때를 부려가지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데리고 왔는데 때 부렸을 때 안 봐줬다고 안 봐줬다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고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동생 나러 갔는데 날 버렸다고 버렸다고 안 버렸다고 안 버렸다고 안 버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만. 예? 근데 진짜 근원의 엄마가 아닌 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신의 사랑으로 모든 게 신의 생명력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물질이라는 거. 몸도 물질이고 모든 것들이 신의 생명력으로 해서 아, 이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이랬다고 엄마 어떤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크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것이 나한테 내가 암시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암시가 뭐예요? 어릴 때 사건 하나로 암시돼서 평생 근원적인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암시가 잘못되었다는 거, 네, 긍정적인 암시로 바꾸는 거야. 나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이다라는 거. 네. 그러므로 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암시가 일어날 때는 즉시 단호하게 암시를 묵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뭐만 하면 아파. 나는 뭐만 하면 아파. 이거 먹으면 알레르기 일어나. 이런 건 뭐예요? 자꾸 관심 받으려고.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했던 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인 줄 그냥 그렇게 암시가 되어 있죠. 나에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야, 내 스스로. 그러면 나는 나쁜 암시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좋은 암시로 바꾸세요. 좋은 암시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지. 나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나는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건강하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나는 약하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야 진짜 아니 옛날에 지금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자그마해요. 너무 웃겨. 저는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못한다고 약하다고 막 이래요. 야 백화점만 갖다 놔보세요. 한 5시간, 6시간을 막 열심히 돌아요. 안 피곤해요. 평상시에는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약해 이러다가 백화점만 가면 그게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백화점에 한 10시간 갔다 놔도 아마 안 피곤해 하더라고요. 저는 다니다 보면은 아이고 다리야 하는데 요새는 뭐 1시간, 2시간 다녀도 막 아이고 다리야 하는데 야
진짜 쌩쌩하게 오래 다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에서 아프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소신껏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암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암시가 습관화된 사람은 좋은 현실을, 나쁜 암시가 습관된 사람은 나쁜 현실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정서적인 거, 어떤 걸 자꾸 느끼느냐 이거죠.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왜?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지도 몰라요. 억울해해요. 억울해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았을 때, 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자꾸 하지? 어떤 감정을 느끼지? 어떤 느낌이 있지? 어떤 신념이 있었을까?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다 세팅이 되어서 암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암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말이에요. 서울에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들으실 분들 계속 반복해서 자꾸자꾸 암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암시, 의식적인 높은 암시가 되셨으면 이거는 세뇌당해도 좋은 거예요. 세뇌당하니 미웠던 남편이 감사하게 보이는, 감사하게 느껴지는 암시, 좋은 암시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도 행복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자 됩시다. 네.